5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0조 원입니다. 주말 사이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대형 협력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직전 거래의 삼성전자는 7.59% 급락했고 코스피와 미국 반도체주도 크게 흔들렸죠. 숫자는 큰데 보유자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계약은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한국장 시작 전입니다. 미국 증시는 주말이라 어제 정규장이 열린 게 아니고요. 최근 확정 미국 거래일인 7월 24일의 반도체 흐름과 주말에 나온 브로드컴 협력, 그리고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계약 제목보다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 조건을 편하게 짚어볼게요.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는 26만 6천 원에 출발해 장중 24만 7천 원까지 밀렸고 직전 거래일 기준 마지막 가격은 24만 9,500원이었습니다. 등락률은 마이너스 7.59%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장중 낙폭을 의미 있게 되돌리지 못한 채 낮은 가격대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걱정이 드셨겠지만 시장 전체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5.7%가 아니라 5.7% 하락했고 최근 확정 미국 거래일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3% 밀렸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7% 하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전자만 따로 무너졌다기보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는 과정에서 반도체 대형주가 함께 크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중동 긴장과 국제유가 급등 부담까지 겹치며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죠. 근데요, 다 같이 빠졌으니 삼성전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넘겨도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시장 충격 때문에 함께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기업마다 차이가 생기거든요. 시장이 진정됐을 때 어떤 회사가 실적과 신규 주문을 근거로 먼저 선택받느냐가 중요해요. 주말에 나온 브로드컴 협력은 바로 그 회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뉴스입니다. 이번 협력은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로 추진됩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차세대 고대역 폭메모리를 공급하고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함께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90조 원이 삼성전자 매출로 바로 잡히는 건가요? 아마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답은 아니에요. 여러 해에 걸친 협력 규모와 당장 반영될 실적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만이 아니라 협력의 범위예요. 삼성전자는 HBM4와 HBM4E 같은 차세대 메모리를 공급하고 2나노 이하 첨단 공정으로 브로드컴의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며 완성된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패키징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메모리 부품 하나를 건네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설계된 칩이 실제 제품으로 완성되는 여러 단계의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구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연산 칩 하나만 잘 만든다고 성능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메모리가 필요하고 설계대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공정이 필요하며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기술도 필요하죠. 삼성전자는 이 과정을 한 회사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공급사를 따로 조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재료 하나만 납품하는 데서 벗어나 조리와 포장까지 함께 맡겠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같은 고객의 인공지능 투자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이 동시에 기회를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맞는 범위가 넓은 만큼 어느 한 단계에서 일정이나 품질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넓은 사업 범위는 장점인 동시에 실행 능력을 시험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고대역 폭메모리부터 보죠. HBM4는 6세대, HBM4E는 7세대 제품입니다. 고객이 설계한 인공지능 칩과 성능, 전력 소비, 발열 조건을 맞춰야 하고 검증 과정도 통과해야 해요. 범용 메모리처럼 같은 제품을 여러 고객에게 그대로 파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제품 개발 일정과 삼성전자의 공급 준비가 함께 움직여야 실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장기 협력은 무조건 안정적인 매출을 뜻할까요? 관계를 이어갈 기반은 되지만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고객의 인공지능 칩이 계획대로 출시돼야 하고 삼성전자가 요구받은 성능과 납기를 맞춰야 하죠. 첫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 후속 제품으로 협력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증이나 출시 일정이 늦어지면 전체 계약이 크더라도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는 기대보다 느려질 수 있어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실제 주문과 생산 안정화가 핵심입니다. 공정 기술을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이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브로드컴이 설계한 칩을 삼성전자가 맡아 생산하고 약속한 시점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해야 사업적 가치가 생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보면서 답답했던 분들도 많으셨죠? 기술 경쟁력에 관한 설명은 계속 나왔지만 시장은 결국 대형 고객의 주문과 수익성을 확인하려 했거든요. 여기서 수율이 중요해집니다. 수율은 투입한 웨이퍼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같은 설비와 재료를 사용해도 정상 제품이 많이 나오면 원가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분량이 많으면 납품 가능한 칩 한 개를 만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계약 수식은 매출 기대를 높이지만 실제로 얼마를 남기느냐는 생산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죠. 시청자분들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갈 정도라면 만드는 대로 팔리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수급이 빠듯한 환경이 공급사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모든 반도체가 똑같이 부족한 건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점에 공급할 수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산업 전체의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와 삼성전자의 개별 제품이 실제로 채택된다는 이야기는 구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번 뉴스의 의미를 작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브로드컴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생산 공정, 패키징이 함께 들어갈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첫 제품에서 품질과 납기를 안정적으로 맞춘다면 후속 제품뿐 아니라 다른 설계 기업을 상대로 수주 경쟁을 할 때도 중요한 이력이 될 수 있죠. 한 번의 계약 금액보다 실제 수행 경험이 반복 주문으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뉴스와 직전 거래일의 충격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규장은 주말 동안 새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한국 시장이 브로드컴 소식을 먼저 본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만큼 장 초반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한다고 하루 평가가 끝난 것도 아니고 처음 흔들린다고 뉴스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직전 거래일 반도체주 전반이 약했던 만큼 오늘 첫 반응에는 되돌림 성격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만 보고 계약의 가치를 판단하면 곤란해요. 출발부터 오르면 바로 따라가야 하나 마음이 급해질 수 있죠. 하지만 5년짜리 협력의 가치가 개장 직후 몇 분 안에 전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승폭을 장중에 유지하는지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지가 더 중요해요. 원달러 환율은 7월 20일 1487원 40 전에서 7월 26일 1459원 40 전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근 흐름에서는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달러 가치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환산할 때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한국 주식을 보는 해외 자금에는 환율 불안이 낮아지는 쪽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 환율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 실적에 무조건 나쁘다고 보거나 반대로 해외 자금이 바로 들어올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는 달러 매출의 환산 효과와 국내 시장을 향한 투자 심리라는 서로 다른 경로가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환율의 방향 자체보다 원화 안정이 시장의 급한 위험 회피를 누그러뜨리는지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브로드컴 뉴스의 지속력을 가를 중요한 확인 과정이에요. 주말 협력이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실적은 현재 사업의 체력을 보여주죠. 시장은 전체 매출만 보지 않을 겁니다. 메모리 업황 개선이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고부가 제품의 역할이 커지는지, 파운드리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지를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 계약에 대한 기대와 현재 수익성에 대한 설명이 같은 방향으로 나온다면 이번 뉴스의 힘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은 크지만
실적 설명에서 생산 비용이나 기존 사업의 부담이 더 크게 드러나면 시장은 다시 신중해질 수 있어요. 좋은 계약과 좋은 이익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제부터 얼마나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를 남기는지가 뒤따라야 하죠. 보유자분들은 직전 급락을 겪고 주말 내내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러다 대형 협력 소식이 나오니 바로 회복할 것 같기도 하고 반등하면 줄여야 할지 고민도 되실 거예요. 그 혼란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장 시작 전부터 한 방향을 확신하지는 마세요. 강한 출발만 보고 급하게 따라가거나 잠깐 밀린다는 이유로 사업 가치까지 부정하면 판단이 가격에 끌려갑니다. 오늘 장이 시작되면 첫 가격보다 반응의 유지력을 보세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와 반도체 업종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지, 상승 출발 뒤 대부분을 반납하지는 않는지, 장 후반까지 뉴스에 대한 평가가 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도 삼성전자만 계속 비춰진다면 기대와 실제 자금 반응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면 전체 협력 금액을 단순히 5년으로 나눈 뒤 매년 같은 실적이 생긴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급은 고객의 제품 출시와 발주, 삼성전자의 생산 준비에 따라 나뉠 수 있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도 커질 수 있거든요. 첫날 상승을 놓치면 기회가 끝날 것 같은 조급함이 들 수 있지만 장기 계약은 하루 만의 가치가 전부 반영되거나 사라지는 재료가 아니에요. 이미 보유한 분도 무조건 버티기와 전부 정리하기 사이에서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면 반등 과정에서 계좌 위험을 낮출지 검토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면 실적과 실제 공급 신호를 지켜볼 수 있죠. 같은 뉴스를 봐도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남은 현금, 매수가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우세한 해석은 브로드컴 협력이 직전 급락을 단번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뉴스라기보다 삼성전자의 중장기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을 다시 평가할 강한 근거라는 쪽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공급에 그치지 않고 첨단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여러 사업이 함께 이익을 만들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죠. 다만 전체 협력 규모가 같은 크기의 이익으로 즉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석이 맞다는 확인 신호는 오늘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유지되고 실적 발표에서 고부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수익성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며 이후 실제 공급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반대 신호는 큰 뉴스에도 시장보다 약한 흐름이 이어지거나 차세대 제품 검증과 생산 안정화가 늦어지는 경우예요. 보유자는 비중부터 확인하고 신규 진입자는 실적을 보기 전에 한 번에 비중을 채우지 않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에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큰 계약의 제목보다 실제 공급과 수익성, 그리고 시장 반응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